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양산 평산 마을을 찾는 건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만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네, 지난해 9월 모습인데 4개월 만에 양측이 만나는 건데 윤정 기자, 이 설이라서 만나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만나는 이유? 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새해 첫날이었던 1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 방문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고, 오후 2시에 만날 예정이기 오후 때문에 2시다. 지금 한참 뭐 가고 있거나 아니면 도착을 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친문 핵심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단결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윤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겨냥한 어떤 말을 했습니다. 뼈 있는 말, 뭐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오늘 만남 이유 그리고 어떤 대화가 좀 오갈까요? 지금 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례적인 만남입니다. 꼭 명절 때 원한 인사가 있었고,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현안이나 이슈가 부각되기 마련이죠. 지난 9월 방문 때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에서는 그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날 인사 차원인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이 메시지나 두 분 간의 의사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동연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의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로 좀 모아져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일 것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상 목표는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 자체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될 경우에 치열히 경쟁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총선 때도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의나 논란,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선 체제에 갔을 경우에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당이 하나가 돼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입장 정도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중에 나왔던 김경수 전 지사 등 이재명 대표를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 그건 결국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우리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뭐 독주, 다양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상대 네. 당에서 봤을 때 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 네. 좀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를 향한 좀 겨냥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들,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나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자면 친문, 친노 세력으로부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들이 예전에 취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나러 간다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아직 정확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항소심 결말이 날 때쯤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 인사 이상의 큰 메시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표가 진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보수 측에 굉장히 집결을 하고 있는 모습들,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도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도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나중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조금 겨냥한 듯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보니까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마는 윤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정치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발언들이 점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 다자간 대결에서 1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36% 그리고 35%로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에도 비슷한 결과를 네. 나타내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당내에서 좀 이재명 일극 체제를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요.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터지고 탄핵이 될 때 내가 제일 처음 걱정한 거는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흩어지지 마라. 그때하고는 다르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멋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결혼은 안 한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이 1번이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설 연휴라고 아마 화재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이런 여권 잠룡들 최근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기사 제목 보니까 뭐 떠도 너무 떴다 뭐 이런 제목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강전혜 부위원장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뭐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하면은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의 지지율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로 완전히 떨어졌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네. 민주당과 거의 접점을 보이고 혹은 이기는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글쎄요 정말로 대권 후보로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아까 뭐 그래프 같은 거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원탑으로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당 내에서도 친문계 세력들로부터 어떤 마이너스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지지하고 하나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조기 대선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좀 더 강성의 지지층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도층에 대한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조금 더 할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여권 대선 주자들 좀 활발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여부 그 이후의 여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이어질 뿐이어서요. 지금 네. 여론조사가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뭐 최근에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금 양상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